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드디어 2025학년도 수능의 서막이 뭔가 열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2025학년도 모의고사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이혜영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결정해야 할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알파 1월 12일 기사로 살펴봅니다. 2025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일정 확정이 됐습니다. 고3 모의평가가 6월 4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가 되고요. 시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는 3월 28일, 5월 8일, 7월 11일, 10월 15일에 실시를 합니다. 수능은 11월 14일이고요. 자, 학평과 모평 차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3월, 4월, 7월, 10월 시험은 학평입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죠. 고3 재학생만 응시가 가능하고요. 6월, 9월 시험은 모평입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재수생 응시가 가능한 모평 성적이 학평 성적에 비해서 보다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되는 이유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평 성적이 학평 성적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9월 모평에서는 6평에서 응시를 하지 않았던 상위권 중심의 반수생이 합류하는 경향이 있어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6평보다는 9평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시 원서 접수까지의 기간이 고작 5일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9월 모평이 9월 4일에 실시가 되고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9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원점수 가채점만으로 5일간의 수시 카드를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통합수능 4년차 과목 선택에 대한 또 고민 많으실 겁니다. 4년간의 또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표준 점수 격차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법과 작문 선택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표점 득점에 유리한 언매 선택도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점 유불리가 극심한 영역이 또 수학이죠. 상위권을 중심으로 미적분 혹은 기하 응시 경향이 있고요. 2025 대입부터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표점 유불리 이슈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미적분 선호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역시 과탐 중심으로 격차가 큰데요. 형식적으로는 과탐 구분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습의 난이도와 계열 특성상 인문 자열계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학에서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사과탐을 필수로 정해두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 선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권고에 따라서 통합 변표를 사용하는 점도 이른바 이과3의 사탐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네요.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뭐 아마 고3들도 이해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3월 모의고사라고 봅니다. 뭐 1년 뒤 걱정은 차근차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제 고3들 입장에서 특히 재수생들이야말로 사실 3월이 시작하는 때니까 어쨌거나 아마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수능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공부한 게 1월, 2월일 텐데 그 자기가 2달을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공부한 결과가 3월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생각한 거보다 결과가 안 나올 경우는 자기에 대한 실망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난 수능은 안 되나 봐 이렇게 자포자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목표를 다 무슨 전 과목을 100점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겠죠.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 지수가 있어요. 2학년 때도 모의고사를 계속 봐왔고 요번 3월 모의고사도 2학년 모의고사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지만
재수생도 없지, 실제로 고3 범위는 들어가지 않지, 그런 측면에서는 11월 모의고사하고 거의 유사점이 있죠. 범위가 약간 느는 걸 제외하고 나면. 근데 이제 크게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전국의 모든 고3들이 이제 고2 1월부터 시작해서 고3 되는 3월까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죠. 왜냐면 11월 모의고사는 전부 다 하지 않았어요. 아하. 왜냐하면 내신이 겹쳐가지고 그냥 내신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별 준비 없이 보기도 했고,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내신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뒷법인만 공부하고 모의고사 본 친구들도 있거든. 그래서 뭐 1단원, 2단원 다 까먹고 보기도 했는데 요번에는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갈고 제대로 준비하고 나서 보는, 사실상 첫 시험이라고 봐야 되니 각자 자기의 목표를 좀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 자기가 요번에 수학을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수학은 확실히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어는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학생들마다 공부한 과정이나 이번 겨울방학에 주력한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주력한 과목에선 반드시 성과가 나야 된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하느라고 수원 수투는 약간 좀 덜 했어. 그러면 목표를 수학에다가는 두지 말고 국어는 제대로 공부했으면 국어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에 주력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에서 차등 적용해야 된다. 막연하게 그냥 이걸로 전국에서 내가 100분위가 어떻게 되니까 이걸로 당장 어느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수학만 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수능 최저를 고려해서 영어하고 국어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본인이 1, 2월에 목표를 두고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각 목표를 좀 달리 설정하고 확실하게 그 결과는 나오게 해야지 개학하고 나서부터 공부할 힘을 받게 된다. 그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3월 결과가 모든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전통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고 난이도가 약간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나 실제 수능보다도 약간 까탈스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로 몇 점이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내가 위치를 점했는지, 아니면 내가 요번에 시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했는데 시는 다 맞았는지, 괜찮은지. 이렇게 이제 부분별로 목표를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고 끝나고 나면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개학하면 또 갑자기 느닷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능은 내팽개치고 이제 중간고사 한다고 또 확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 성적은 내신 성적과 달리 1년간 꾸준히 해야지 성과가 나는 시험이에요. 내신은 범위가 작잖아. 그러니까 단기간에 확 하면 되지만 실제로 수능은 꾸준함이 쌓여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3월, 4월 이렇게 지나가는 학기 중에도 중간고사 대비를 뭐 등한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수능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6월 모평 결과죠. 어쨌거나 재수생들도 합류하고 그 난생 처음으로 평가원이라는 조직에서 나온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1학년, 2학년 때 본 시험들은 대부분 교육청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작년 수능에서도 우리 경험했지만 평가원만의 나름의 그 출제의 방식이나 틀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실제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지. 뭐 3월 모의고사 잘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6월 모평에 싱크로율이 높아야 돼. 평가원이 출제하는 방식이나 난이도나 시험
문항의 구성에 내가 조금 더 익숙하게 성적을 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6평은 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6평 기간이 보통 중간과 기말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학종에 올인을 해야 될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3학년 내신은 등급이 나오는 내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나 이런 거는 ABC만 평가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엄밀하게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은 등급 위주로 많이 평가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내신의 시간을 과목별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서 반드시 6평 범위까지의 시험 준비는 겸해서 해야 된다. 놓치지 말고. 그렇죠. 자칫하다간 뭐 이과 학생들 경우 수능에서는 생원 지원을 선택해 놓고 3학년 내신에서 물투, 화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투, 화투 내용도 어렵고 이게 A를 못 받으면 어떡해? 뭐 이런 불안감들이 작동해가지고 그 6평을 전후한 시기에도 물투, 화투만 하고 있다간 생원 지원을 쫄딱 망해서 6평 끝나고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주의할 구간은 그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그 5월 달인 것 같아요. 이때가 내신과 수능이 애매하게 겹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9평은 정말 마지막 실전이잖아요. 근데 그거 주의해야 되죠. 지난해의 수능의 선배들도 당했듯이 9평에서 출제된 경향과 6평에서 출제된 경향이 반드시 수능으로 그대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뭐 이제 작년부터 계속됐던 그 킬러 문항 배제의 이슈는 올해도 여전히 잠복해 있기 때문에 어떤 편향을 좀 갖고 공부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상위권의 경우는 킬러 문항스러운 게 많이 나왔을 때도 본인이 대응할 수 있을 준비를 겸해야 되고, 물론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맞겠죠. 그런 면에서 자기에게 맞는 준비를 다 한 상태로 9평을 보는, 그러니까 실전 수능처럼 9평을 보는 건 되게 세 번째로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9평 끝나고 나면 사실 뭐 수능 내일 모레지 뭐. 그죠. 진도도 거의 다 끝났고 범위도 다 일치하니까 9평을 예비 수능이란 개념으로 생각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좀 1, 2, 3단계까지를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대비하고 준비하면 수능 준비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9평이 끝난 직후에 5일 안에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요번 겨울 방학에 어쨌거나 본인이 수시를 낼 만한 후보군 한 10개 정도는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학년까지 성적이 뭐 워낙 확정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3학 1학기 내신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있지는 않아. 그러니 일단 후보군을 10개를 정해. 그리고 9평 결과를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수능을 너무 잘 봐서 후보에 있는 5개보다는 정시로 가는 게 더 유리할지도 몰라.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9평까지 너무 기다리지 말고 6평 끝나면 실제로 그 결과로, 왜냐면 6평은 성적표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백분위도 알 수 있고 등급도 알 수 있고 최저까지 다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9평 성적으로 수시 후보군을 좀 더 압축해 놓고 9평 결과가 나오면 뭐 일부 작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9평 끝나고 한다 미루지 말고 6평 끝나고 미리 해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학년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피기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